제10화 비를 기다리는 잠룡.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유비가 어찌할 줄 모르고 말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앞에 있던 주석의 작은 차 항아리를 집어들고 아들아 이리 오너라 라고 단호한 얼굴을 하고 그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끌었다. 어디로요?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유비의 발목을 굳게 잡은 채 복숭아밭 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 만도하 강가에 이르자 들고 있던 주석의 차 항아리를 강 한가운데를 향해 던져버렸다. 아! 왜요? 깜짝 놀란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서나 어머니의 손을 떠난 차 항아리는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이미 강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왜 모처럼 구해온 차를 강에 버리셨습니까? 유비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가져온 차였다. 어머니가 너무 기쁜 나머지 미치신 것일까? 무슨 소리냐? 시끄럽다. 어머니는 유비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은 표정을 지었다. 유비는 엄한 어머니의 눈썹에 무심코 뒤를 물렀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도 무서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아, 앉아라. 예.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먼 길 고생하며 가져온 차를 강에 버린 어미의 마음을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현덕은 어리석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꾸짖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다. 어머니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착각하지 마라. 어미는 내 마음대로 꾸짖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칼을 남에게 넘기는 너를 길러온 것을 나는 어미로서 조상님께도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닥치거라.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서는 어미의 꾸지람을 내가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내가 화내는 것은 내 마음속이 어느새 시들고 위축되어 누상촌에서 물이나 마시는 촌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해서 그것이 분통 터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어머니는 자식을 꾸짖기 위해 격려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울어버리고 도포의 소매를 주름진 눈시울에 댄다. 잊었느냐 아들아.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너처럼 신발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며 토민 속에 묻힌 채 세상을 떠나셨지만 더 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중산정왕 유성의 바른 핏줄이다. 너는 틀림없는 경제의 현손이다. 이 중국을 한때 통일했던 제왕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그 칼은 그 인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함부로 입 밖에 낼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후한의 황실은 우리 조상님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제왕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현손인 것을 알면 벌써 우리 가문은 끊겼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토민이 되어버려도 괜찮겠느냐? 나는 그런 교육을 내게 한 기억이 없다. 요람에 너 자장가를 불러주던 시절부터 또 이 어미가 무릎에 안고 재우던 시절부터 내 귀에 어미는 조상님의 마음을 피 속에 가르쳐 넣으려고 했다. 때가 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기가 오면 세상을 위해 또 한나라의 정통을 재건하기 위해 칼을 들고 초가집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예, 아들아, 그 칼을 남에게 넘기고 너는 평생 돗자리를 짜고 있을 생각이냐? 칼보다 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냐? 그런 성품의 자식이 구해온 차 같은 것을 기뻐하며 마실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화가 난다. 나는 그것이 슬프다. 하고 어머니는 통곡하며 유비의 멱살을 잡고 갓난아기를 벌주듯 매질했다. 어머니에게 맞고 있는 동안에도 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매를 맞을 때마다 어머니의 커다란 사랑이 뼈와 살에 스며들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듯이 유비는 이윽고 때리는 손을 붙잡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현덕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덕도 언젠가 촌뜨기들 속에 가난하게 살면서 마음까지 촌뜨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깨달았느냐? 아들아, 그 점을 깨달았느냐? 어머니의 매를 맞고 어린 시절의 가르침이 뼈 속에서부터 되살아났습니다. 소중한 금을 잃은 것은 선조께도 면목이 없지만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현덕의 혼은 아직 이 몸에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늙은 손이 저릴 정도로 자식을 때리던 어머니의 손은 갑자기 아들의 몸을 힘껏 끌어안고 아들아, 그렇다면 너에게도 평생을 촌뜨기로 썩어 죽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냐? 아직도 잊지 않고 내 말을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잊는다 해도 경제의 현손인 이 피가 잊을 리 없습니다. 잘 말했다, 아들아. 그 말을 들으니 어미는 안심했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식에게 무릎을 꿇으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마음까지 타락해버린 줄 알고 슬픔과 분노가 지나쳐 너를 때렸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다. 지금의 매는 저에게 있어 진정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늘의 북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지팡이였습니다. 만약 오늘 어머니께서 분노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현덕은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도 어머니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하고 비겁한 촌뜨기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는 사이에 세월을 보내고 정말로 촌뜨기가 되어 썩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어미가 걱정할까 두려워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무사히 지내는 것만을 바라던 것이로구나. 아하하, 그렇게 들으니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제 저도 결심했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여행에서 여러 주의 혼란이며 황건적의 참혹한 해악이며 이 땅 위 백성들의 고통을 눈이 아프도록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현덕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왔으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가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자 그의 어머니는 천지에 묵도를 올리고 언제까지나 두 팔 안에 이 말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의 일은 어디까지나 모자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유비의 집에는 변함없이 돗자리 짜는 소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매일 밖으로 흘러나왔다. 촌뜨기의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이 직공으로 고용되어 왔어 날마다 안뜰 작업장에서 집신을 삶고 돗자리를 짐으로 꾸렸어.
그것이 쌓이면 시장에 가져가서 곡식이나 천이나 어머니의 상비약 등과 교환해 왔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정도였고, 집의 동남쪽에 있는 높이 5장 남짓한 뽕나무 고목의 봄에는 새가 노래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며 어느덧 해가 바뀌어 3,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초봄의 어느 날, 흰 염소의 등에 술병 2개를 싣고 그것을 끌고 온 나이든 나그네가 뽕나무 아래에 서서 혼자 무언가 감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느릿느릿 무단으로 집 옆에서 안뜰로 들어왔다. 유비는 어머니와 둘이서 돗자리를 짜고 있었다. 무단이라고 해도 흙담은 무너진 채였고 문은 없었으며 지나다녀도 탓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집이긴 했지만, 어라? 뒤돌아본 모자는 눈을 크게 떴다. 거기에 선 나이든 나그네보다도 술병을 등에 싣고 있는 염소의 털이 눈처럼 흰 아름다움에 곧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열심히 하는구먼. 노인은 친근하게 말했다. 돗자리 짜는 기계 옆에 앉아 뭔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나요? 몹시 털이 좋은 염소군요. 언제까지나 말이 없기에 오히려 유비 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자 노인은 참으로 뭔가 느낀 듯이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들이구먼 이분이. 예. 하고 어머니가 대답하자 좋은 자식을 낳았구먼. 내 염소도 자랑스럽지만 이 아들한테는 못 당하겠어. 할아버지는 이 염소를 끌고 시장에 팔러 오셨나요? 아니, 이 염소는 못 팔아. 누구에게도 못 판다네.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파는 건 술이지. 하지만 도중에 괴한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술은 다 마셔버렸으니 병은 둘 다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다네. 하하하하. 그럼 모처럼 멀리서 와서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단한 걸 봤지, 내가. 뭔데요? 댁의 뽕나무 말이야. 아, 그거 말입니까? 지금까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을을 지나가며 저 나무를 봤겠지만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던가? 유비가 대답했다. 특별히 그런가? 흔치 않은 뽕나무다. 뽕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는 없다고는 다들 말합니다마는. 그럼 내가 일러주겠네. 저 나무는 영험한 나무야. 이 집에서 반드시 귀인이 태어날 걸세. 겹겹이 수레덮개 같은 가지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속삭였네. 멀지 않았어. 이 봄 뽕잎이 푸르르게 돋아날 무렵이 되면 좋은 친구가 찾아올 걸세. 성천 못한 용이 구름을 얻은 것처럼 그때부터 이 집의 주인은 무섭도록 신세가 달라질 걸세. 할아버지는 점을 치시나요? 나는 노나라의 이정이라는 사람이네. 하지만 1년 내내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기에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지. 염소를 끌고 술에 취해서 가끔 시장에 가니 모두들 양을 탄 신선이라고도 부르네. 양을 탄 신선님.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하하하. 난감한 이야기지. 어쨌든 오늘은 기뻐할 만한 사람과의 만남과
귀한 영목을 봤어. 이 아이의 어머니, 예, 이 염소를 축하 선물로 드리겠소. 예? 아마 이 아이는 자기 생일도 축하받은 적이 없을 테지.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해 주시오. 이 병에 술을 사서 이 염소를 잡아서 피는 신단에 바치고 고기는 국으로 끓여서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하고 반쯤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양을 탄 신선은 정말로 염소를 두고 떠나가 버렸다. 놀랐어. 뽕나무 아래까지 달려나가 길거리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